샬롬 스포자TV 샤론입니다. 2020 11월 고1 수학 모의고사 단답형 문제풀이입니다. 22번입니다. 22번은 좌표 평면에서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묻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직선이 주어지고 수직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자, 수직이라고 하면은 기울기에 대한 조건을 주는 건데요. 기울기의 곱이 서로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 요거를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기울기는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되겠는가? 요 기울기를 물어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3이라는 거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수직이랑 더불어서 같이 알아두면 좋은 거는 이제 평행인 건데요. 평행인 거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평행인 직선은 기울기가 같아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y절편만 달라지면 되는 거. 요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23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의 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게 1,5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a랑 b를 구해야 되는데요. 마이너스 4,3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한다는 거는 여기에다가 그대로 점의 이동은 그대로 더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각각 1,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에다가 뭐를 더해야 1이에요? 그렇죠. 4 더하기 5를 해야 1이고요. 그 다음에 3에다가 2를 더해야 5가 나오겠죠. 그러면 A랑 B가 각각 5와 2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답은 5 더하기 2 해서 7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필요 충분 조건 요거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보통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은 세 가지가 나와요. P가 Q이기 위한 이렇게 하고 어떤 게 있어요? 필요 조건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충분 조건인 게 있고 필요 충분 조건인 거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러면 P가 Q이기 위한이니까 일단 P, Q를 써놓고요. 세 가지에 대해서 화살표로 일단 나타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필요 조건은 P가 Q이기 위한, 필요하니까 받겠죠. 그래서 얘는 P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와야 되고요. P가 Q이기 위해서 충분하다, 요 얘기는 충분하기 때문에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가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은요? 왔다 갔다. 다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를 나타내 주시면 되는데요. 요거 나온 김에 항상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하나 같이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따른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입니다. 진리집합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각각 주어진 이 P와 Q가 성립하는 그 부분의 집합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보통은 이렇게 대문자로 나타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면요. P랑 Q랑 이렇게 써놓고 여기서 지금 화살표가 이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살표를 막아주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억하기가 편할 거예요. 이렇게 막아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충분 조건일 때는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막아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크게 벌리는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요. 필요 충분은 P가 Q를 포함하고 Q가 P를 포함한다. 다른 말로 하면 서로 같은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문제에서는 P가 Q에 의한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을 봐주시면 됩니다. 진리집합 비교해봤을 때 Q가 조금 더 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위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 조건에 대해서 다시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P 같은 경우는 이미 3에서 4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Q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Q는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이고 지금 자연수 K라고 적기 때문에 이걸 잘 풀어주시면 X가 마이너스 K에서 K 사이라는 거 요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두 개 다 수직선 위에다 나타내 볼게요. 수직선 위에다가 일단 P를 알고 있기 때문에 3에서 4까지다. 이렇게 나타내 주고요. 그 다음에 Q의 진리집합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Q는 어떻게 그려줘야 된다. 요거를 포함하도록 하는 요 바깥쪽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K가 어떻게 돼야 돼요? K가 4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K가 3보다는 작아야 된다. 요 두 가지 조건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맨 밑에다가 다시 써볼게요. 마이너스 K가 3보다 작으면요. 여기서 양쪽에 마이너스 붙여줘서 곱해주면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그리고 4보다 K가 크다. 요거는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그냥 K가 4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연수 K 최소값은 5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5가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에 대해서 A, B의 중점의 좌표 나와 있고요. 3대1 내분점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A, B 전체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주어진 게 중점의 좌표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요게 나왔을 때 대충 A랑 B랑 그려놓고 중점을 표시를 해봤어요. 중점 이게 1,2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점이 주어졌냐면요. 두 번째로는 A, B의 3대1 내분점이 4,3이다. 그러면 어디가 4,3일까요? A로부터 3칸, B로부터 1칸이니까 요거를 총 4등분을 해줬을 때 여기의 위치가 4,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뭐예요? 맨 마지막 줄에 있는 AB 제곱의 값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A랑 B의 좌표를 각각 구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요거는 여기 있는 어떤 길이? 요 1,2에서 4,3까지의 길이를 구해가지고 요거를 몇 배 해주면 요거를 곱하기 4배 해주면 AB의 길이가 나온다. 요 정도 사실 캐치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갑자기 훨씬 쉬워지죠. 중점을 M이라고 하고 3대1 내분점을 K라고 했을 때 MK의 길이 한번 구해볼게요. 이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X좌표 차이 4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 차이 3 빼기 2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3, 3은 9 더하기 1이니까 루트 10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루트 10이기 때문에 전체 AB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4 루트 10이라는 거 4배 해주면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그림의 힘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를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B 자체가 아니라 제곱이기 때문에 4 루트 10 길이의 제곱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16 곱하기 10이니까 160이라는 거 금방 구할 수 있겠네요. 26번입니다. 여기부터는 4점짜리 문제니까 조금 힌트가 없을 수도 있다. 조금 트릭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2차 함수 그래프랑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이 A, B라고 하자.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의 좌표 A, B에 대해서 그 좌표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A랑 B라고 했기 때문에 두식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연립해줘야 된다는 거 바로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하나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이고 하나는 2x 플러스 6이니까 요거 합쳐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x쪽만 이렇게 합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면요. 마이너스 10x 플러스, 마이너스 5인가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는 x만 나오는데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두 개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두 값이 이 교점의 두 개의 x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고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두 점이 이제 a, b가 되는 거고 각각의 x좌표가 여기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y좌표는 x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보통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는 얘를 인수분해를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a랑 b 좌표가 아주 쉽게 구해질 텐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x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왜냐면 여기서 근해 공식을 써야 되니까요. 근해 공식 뭐 2분의 해가지고 쭉쭉쭉 아니면 짝수 공식이기 때문에 이 안 써도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써서 좌표를 직접 구하기보다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겠다. 자, 바로 못 구할 때는 이렇게 알파 베타로 놓고 쓰는 게 있었죠. 어떤 거?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빨리 떠올릴 수 있었던 친구들은 이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알파랑 베타를 뭐 5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루트 이렇게 구해줬던 친구들은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 근과 계수의 관계 생각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뭘 알 수가 있죠? x 좌표의 합은 1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5다. 요거를 캐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주 고맙게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OAB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파, 베타, 즉 X좌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하나를 알파, 그 다음에 하나를 베타라고 놓은 상태예요.
그럼 무게중심의 좌표 알려면 y값도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y값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y값은 바로 위에 있는 여기다가 x를 넣어주면 y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x자리에다가 알파를 넣은 값이 여기 a의 y좌표가 되겠죠. 그럼 2알파 플러스 6이고요. 그 다음에 b쪽에는요. 거기다가 베타 넣어준 2베타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좌표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점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원점이 0,0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점 놓고 무게중심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 G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G는 어떻게 되죠? 3분의 X좌표 다 더하고 Y좌표 다 더하고 요거는 알고 계시죠? 다 더해볼게요. 그러면 X좌표끼리 더해주면요. X좌표가 지금 알파, 베타 0이기 때문에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들어가고요. Y좌표 더해주면요. 2알파 플러스 6, 2베타 플러스 6, 0이기 때문에 또 3개 더해주면은 2알파, 2베타, 그 다음에 뒤에 12. 요 정도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알파, 베타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는 거, 요게 10이라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G를 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G좌표는 어떻게 돼요? 3분의 10, 3분의 2알파 더하기 2베타는 요만큼이 2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3분의 32라는 좌표가 나오겠네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요. 여기가 A, B라고 했을 때 두 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해서 생각해 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3분의 42이기 때문에 약분하면은 14라는 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괜히 4점이 아니죠. 저도 수능 문제 풀 때나 이제 모의고사 풀 때는 항상 4점짜리 문제부터 조금 트릭이 숨겨 있을 거다 하면서 긴장을 하면서 보는데요. 여기서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나였습니다. 27번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직선 y는 t가 두 이차 함수라고 해서 뒤에는 식을 다 줬어요. 얘랑 만날 때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3인 모든 실수 t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 y는 t가 나왔다는 것부터 쉽지가 않은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집중하기보다 일단 아는 두 함수에 집중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두 개의 2차 함수가 나왔는데 이 두 개의 2차 함수랑 만나는 서로 다른 점,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게 하는 t의 값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먼저 두 개의 2차 함수가 어떤 모양인지를 대충 알아야겠죠. 그래서 좌표 평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좌표 평면을 한번 그려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려줬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주어진 y는 2x제곱 플러스 3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얘는 일단 기본 함수가 요만큼이죠. 요거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옮겨준 거기 때문에 기본 함수인 요런 2차 함수를 3만큼 올려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충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가 중요한데 두 번째 함수는 일단은 앞에가 어떻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음수죠. 음수라는 얘기는 어떻게 생겼다? 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을 얘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위에 있는 함수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 정확히 0,3이라고 알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를 완전제곱식으로 묶어가지고 생각을 먼저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완전제곱식 되려면 1 필요하고요. 5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붙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1이다. 자, 그러면 얘는 조금 복잡하게 생기긴 했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1,2분의 11을 꼭지점으로 한다. 요거 보이시죠? 이제 1,2분의 11을 꼭지점으로 하는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한 이쯤으로 한번 찍어볼까요? 1,2분의 11. 여기가 2분의 11이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y는 t라는 이 직선이랑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날 때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그럼 위에서부터 직선을 한번 쭉쭉 내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땐 몇 개 점에서 만나요? 그렇죠. 이렇게 2개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점점 내리다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될 건데 여기선 몇 개 점이 돼요? 3개 점인 거 보이시나요? 아하, 이렇게 3개가 될 수가 있구나.
조금 더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조금 살짝 내린다고 하면은 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럼 네 개에서 다시 언제 세 개가 될까요? 그죠? 조금 더 내렸을 때 여기 교점에서가 딱 세 개에서 만나는 거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내리면요. 조금 더 내리면 몇 개 점에서 만나요? 조금 살짝 더 내렸을 때 다시 4개가 되는 거 빨간색 점 4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언제 또 다시 3개가 되겠다. 그렇죠. 이 교점에서 아하 여기서는 이 교점이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잘 보이진 않지만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꼭지점에서도 3개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밑에는 쭉쭉 내려보면은 계속 이제 2개 점에서만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서 잘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크게 4가지 지점에서 4개가 된다는 거를 대충 느낌적인 느낌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필요 없는 그림을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고 보니까 이 함수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보이죠. 이 27번 문제가 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얘는 그 뒤에 나오는 모의고사랑 연계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요새 나오는 모의고사 추세랑도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나온 김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는 건데요. 자, 1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1번 직선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만나게 되는 거냐면 이 친구의 꼭지점에서 만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꼭지점에서 만나는 걸 확인되시죠? 그래서 1번은 꼭지점에서 위로 블록인 함수의 꼭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고요. 2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2번 직선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만나요? 여기 요 교점에서 만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2번은 교점이네요. 교점. 그 다음에 3번은 어때요? 3번도 마찬가지로 교점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또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랑 3번은 교점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다시 또 꼭지점이 되죠. 꼭지점인데 누구의 꼭지점이에요? 이번에는 아래로 블록인 친구의 꼭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이 그래프들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어디? 꼭지점이나 아니면 교점에서의 좌표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를 각각 구해가지고 t가 뭐가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y는 t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 교점이나 꼭지점에서의 모순 좌표를 구해주면 돼요. y 좌표를 구해주는 게 여기서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구했던 꼭지점부터 차례차례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위로 블록인과의 꼭지점은 바로 오른쪽에 1,2분의 11이라고 써있네요. 여기 꼭지점은 1,2분의 11이다. 그러면 이때 y는 t가 되는 게 y는 11, 2분의 11이랑 만났을 때 점의 좌표가 3개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아래로 블록인과의 꼭지점은 0,3이라고 맨 위에다가 적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3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써놓고 있는 2분의 11, 3 요런 애들이 지금 다 t값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 뭐를 알아봐야겠어요? 2번, 3번은 교점이었기 때문에 교점의 y좌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교점 구할 때는 두 개씩이 같다 해가지고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계산하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아주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네요. 그러면 x가 뭐랑 뭐가 나와요? x가 2랑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에 따른 y좌표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여기 식에다가 바로 다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이 두 식 중에서 저는 앞에 식이 쉬울 것 같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해 볼게요. x에다 2 넣으면 2 더하기 3이니까 y가 5가 나오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2분의 7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각각의 그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누구랑 5, 그 다음에 y는 2분의 7 이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자리가 각각이 t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위에 그래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1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 지금 y좌표가 2분의 11이기 때문에 이 친구 이름이 y는 11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교점의 좌표가 지금 x가 양수인 게 얘가 이제 2,5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름이 y는 5.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이 교점이 마이너스 1,2분의 7. 그리고 실제로 그림이 굉장히 좀 정확히 그려졌나 봐요. 실제로도 조금 이사분면에서 만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친구가 꼭지점이니까
y는 3이라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방금 구했던 요 t값들의 합이기 때문에 t값들의 합 차례차례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11, 3, 5, 2분의 7 요거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분수끼리 해줬을 때 2분의 18 더하기 8 약분하면 9니까요. 더하면 17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의 답은 17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복소수 z에 대하여 요 식이 0이 되도록 만족시키는 25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 복소수의 꼴을 보아하니 여러분 많이 보신 꼴인가요? 자, 이 친구는 굉장히 자주 이용되는 복소수 중에 하나인데요. 이 친구의 특징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얘를 계속 n제곱 해줬을 때, 즉 z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n에다가 1, 2, 3, 4 이렇게 해서 자연수를 계속 넣어서 제곱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요거를 해줬을 때 언젠가 이제 1이 나옵니다. 언젠가 1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계속 곱해줬을 때 1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곱해주면 다시 z로 돌아오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또 z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하나를 가지고 시작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식을 보니까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나온대요. 그러면 이 zn제곱 말고도 요 뒤에 z 플러스 루트 2라는 요 친구도 뭔가 심상치가 않다. 뭔가 돌아가는 사이클이 있을 것 같다.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진 친구들은 끝까지 아마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어떻게 푸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저는 z 플러스 루트 2가 궁금해가지고 요거를 먼저 구해봤어요. z 플러스 루트 2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굉장히 지금 숫자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를 두 개를 합쳐주려면 유리화를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유리화를 해주기 전에 저는 요 꼴을 조금 가지고 가고 싶어가지고 이 뒤에 거를 고쳐줬어요. 뒤에 거를 고쳐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다가 위아래다가 루트 2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거를 통분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게 루트 2로 똑같이 통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는 그대로 써주고요. 뒤에는 루트 2분의 2겠죠. 그러면 얘를 써주면 어떻게 되냐? 루트 2분의 i 플러스 1이라는 이런 깔끔한 숫자가 써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zn제곱이랑 z 플러스 루트 2의 n제곱이랑 요게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 식을 우리가 이제 계속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뭔가 약간 켤레 아닌 켤레 느낌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반복을 하면 비슷한 숫자가 나올 거다. 그래서 그 사이클을 알아내서 25 이하에서 만족되는 게 몇 개냐? 요거를 이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스피드다. n에다가 뭐를 넣었을 때 0이 되는지를 이제 빨리 계산하는 게 여기서의 관건입니다. 두 개가 켤레였으면 좀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켤레는 아니니까 일단 이 친구는 z였고요. 저는 이 친구를 오메가로 놓고 한번 계속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처음에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z부터 한번 n제곱을 계속 해봤거든요. 그러면 n이 1일 때 얘는 그냥 z고요.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이 친구의 제곱을 해주면 되니까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i 빼기 1의 제곱. 요거 많이 계산해본 친구들은 마이너스 2i다. 요거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천천히 계산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z제곱은 마이너스 i, z세제곱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하는 거지 뭐. 그쵸? 그 다음에 z4제곱은 그럼 어떻게 돼요? z4제곱은 여기다 z 또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아까 z제곱이 마이너스 i였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다 마이너스 i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z4제곱, 4제곱까지 해줬을 때 마이너스 1이면 결국 어디까지 갔을 때? 8제곱까지 해주면은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z5제곱은 여기다가 한 번 더 붙이고요. 그 다음에 z6제곱은 마이너스 z제곱이니까 다시 한번 마이너스 1 이용해가지고 여기가 i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z7제곱은요. zi가 되겠죠. z8제곱은 z제곱 i니까 또 마이너스 i 그대로 데려와서 얘가 1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표현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쪽도 해줘야겠죠. 오른쪽도 이제 해주셔야 돼요.
자, 오메가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럼 첫 번째는 그냥 오메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루트 2분의 i 플러스 1의 제곱. 자, 그러면 밑에는 2, 위에는 2i 나오니까 약분하면 i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제곱은요. 여기에다가 그대로 오메가 하나 더 붙여주는 거고요. 4제곱은 오메가 제곱 i이기 때문에 또는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i를 그대로 제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i 제곱이 되겠죠. 어쨌거나 그럼 마이너스 또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5제곱은요. 마이너스 오메가 될 거고요. 6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겠죠. 7제곱은요. 마이너스 오메가 i. 그 다음에 8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i이기 때문에 다시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숨차게 달려왔는데 왜 8까지만 하냐면요. 9제곱을 하면 다시 또 Z로 돌아가고 9제곱하면 오메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8개의 사이클 중에서 몇 개가 0이 나오는가 그거를 확인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n이 1일 때는 오메가랑 Z를 그대로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식을 써놓진 않았지만 식을 한번 더해본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요거랑 그냥 더하면 어떻게 돼요? 딱 봐도 뒤에 것만 사라지고 i 살아있죠. 그럼 더했을 때 0이 안 나온다. 이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i랑 i니까 더하면 0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는 요거는 마이너스랑 i를 곱해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친구 계산해주면은 루트 2분의 그 다음에 i 빼기 1에다가 마이너스 i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뒤에는 플러스 i가 되고요. 앞에는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하는 거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i만 곱해진대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i 위에다가 그대로 곱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두 개 더해준다고 했을 때 0 되나요? i 살아있으니까 이것도 두 개 더하면 0 안 되죠. 자, 4제곱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제곱은 마일이니까 더하면 0 안 되고요. 그 다음에 5제곱은요. 5제곱은 마이너스 z랑 마이너스 오메가인데 아까 이 1번식에서 그냥 z랑 오메가 더했을 때 0 안 됐죠. 그럼 마이너스 붙인 것도 당연히 더했을 때 0이 아닐 거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제곱 보면은 i랑 마이너스 i니까 더하면 0 나오겠다. 자, 그 다음에 7제곱은요. 7제곱도 조금 또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네요. 7제곱도 위에 거 보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자, 이 친구는 i만 곱해주는 거니까 루트 2분의 빼기 1 빼기 i 이렇게 되고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i를 곱해주는 거니까 앞에는 1, 뒤에는 마이너스 i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또 왼쪽씩 오른쪽씩 더해줬을 때 0이 안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8제곱 보니까 8제곱은 1하고 더하면 당연히 0이 아니겠죠. 자, 그러면 더해서 0 됐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잘 찾아보시면 여기 두 번째 제곱일 때가 0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6제곱일 때가 0인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몇 가지의 수 중에서 찾아줘야 돼요. 문제 확인했을 때 25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거든요. 근데 얘가 사이클을 잘 보면 아까 n이 2일 때 됐고요. 그 다음에 6일 때 됐고 그 다음에는 8에다가 2를 더한 10일 때 되겠죠. 자, 보면은 4개의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8, 10, 14 해가지고 18 또 4 더하면 22, 26 요렇게일 때 다 되는 건데 25 이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 그래서 총 몇 개라는 거? 6개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